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7월 26일 타이완에서 있었던 국민당 입법위원 파면 투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완 문제 하면 한국인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지만 사실 이번 국민투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이칭대 민진당 정권이 야당인 국민당 의원들을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여소야대 전국을 뒤집으려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과도 비교될 만큼의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친중으로 몰아 파면시키려던 국민당 의원 24명 전원이 살아남아 유임됐습니다. 수도 타이베이, 신주, 화롄, 타이종, 타이동 등 전국에서 파면이 부결됐습니다. 국민당 입법위원 24명의 민중당 소속 신주시 시장 까오홍안 등 모두 25명에 대한 파면이 불발됐습니다. 타이완 정치에서 국민당의 당색깔은 람, 민중당은 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남백 연맹이 민진당의 녹색 공포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라이칭더 정권은 이번 투표를 치르기 위해 20억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939억 원의 국고를 소모했습니다. 파면 표적이 된 국민당 의원들은 사실 친중이라기보다는 민진당이 친중 딱지를 붙인 것입니다. 국민당은 독립을 내세워 중국을 자극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로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파면 대상 의원들이 친중이라는 논리적 근거도 희박합니다. 양안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되도록 피하자는 게 친중이라면 친중입니다. 7월 26일 타이완 뉴스의 헤드라인은 따빠면 따스빠이였습니다. 어거지로 야당에 머홍, 붉은 칠을 해 공산주의로 몰아붙여 박살을 내려다 되려 민심의 역풍만 맞았습니다. 라이칭더 정권은 갖은 실정으로 국민들의 민심도 좋지 않은데 야당을 압살하려다 레임덕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파면 투표가 있기 바로 전날 타이베이 총통부 앞 카이다 거란 대로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악랄한 파면에 반대하는 판 어빠 집회에서 한고위 입법원장은 민주주의를 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판 루이공, 쭈 타이완, 녹색 공산주의에 반대 타이완을 구하자고 외쳤습니다. 국민당이 대륙 친화적이라고 해서 용공몰이를 하지만 정작 민진당의 행태가 공산주의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라이칭더 하는 짓을 보면 윤석열과 아주 흡사합니다. 라이칭더의 지역구는 남부 타이난시입니다. 타이난시는 양광 띠엔청으로 불리는데 전 지역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지역입니다. 라이칭더가 7년 동안 시장으로 있었던 타이난시를 태양광으로 덮어 돈을 벌고 중앙 정치 무대로 옮겨가 총통 자리에 올랐다는 비판과 조롱의 뮤직비디오도 등장했습니다. 녹색 에너지가 미래 희망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태풍이 오자 태양광과 풍력 등 모든 게 폐허로 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당도 무너지고 단전단수에 난리가 났다고 이 가수는 노래합니다. 민주진보당이라면서 도대체 뭐가 진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정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 라이칭더가 타이난 시장으로 있으면서 늘 회의도 빠지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재난관리도 못했다고 성토합니다. 그가 총통이 된 뒤 출산율 저하, 부동산 가격 폭등, 취업난, 저임금, 사살률 증가, 노인층 방치 등으로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졌다고도 비판합니다. AI가 어쩌니 자랑하는 동안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라이칭더 당신 같은 사람은 민주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고 비판합니다. 최근에는 4호 태풍 다나스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라이칭더의 지역구 타이난시 전체는 폐허가 됐습니다. 단전 단수의 통신까지 2주 동안 마비되면서 주민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집 전화와 휴대폰까지 2주 동안 불통이 되는 사태는 어느 나라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총통인 라이칭더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타이난은 전통적으로 민진당세가 강한 심록 지역이지만 다들 라이칭더를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연례 군사훈련 한광연습과 시기가 겹쳤습니다. 라이칭더는 군사훈련에 집중하라면서 군인들의 재해복구도 금지했습니다. 보다 못한 군인들이 휴가를 내서 재해복구에 참여한 일이 미담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파면 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전 입법위원 리쌍펑은 민진당의 정치 폭주가 불발됐기에 망정이지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칭야오, 잔추, 흐이숑, 파랑새, 두꺼비, 검은곰이 모두 울음을 터뜨리게 돼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칭야오, 흐이숑은 민진당의 청년 하부 조직으로 대륙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바람을 잡는 완장부대입니다. 그리고 잔추, 두꺼비는 라이칭더의 별명입니다. 라이칭더의 민진당이 파면 투표에 성공해 입법원을 장악했다면 전면적인 독재, 파시즘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며 중국과 전쟁도 불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시가전을 하라고 국민들에게 권하는 라이칭더 정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하수인인 라이칭더 정권은 우크라이나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진당의 타이완은 PC, 워크, LGBT, 탈원전, 그린 에너지 등 집단 서방의 병폐들을 모두 수용한 국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지고지순한 체제로 믿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인구 구성으로 보나 경제적 관계로 보나 중국과 절대 단절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타이상도 많고 유학생도 있습니다. 또 대륙 출신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진당 정권은 대륙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잠재적인 간첩으로 간주하고 공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칭더는 파면 투표에서 대패했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이완 국민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했으며 파면 반대든 찬성이든 의사표명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론을 표출해 준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평론가들은 라이칭더의 민진당이 파면 투표에서 완패함으로써 미국에 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유명 시사평론가 구어정량 박사는 라이칭더에게 다시는 속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타이완 관세는 놀라 자빠질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라이칭더는 그러나 아직 말도 못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의 경우 뉴 타이완 달러의 평가절상에다 관세까지 합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이면 모든 게 폭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부탁해 관세 발표를 미룬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기업의 연쇄도산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소비 쿠폰을 주기도 했는데 타이완은 엉뚱하게도 돈이 남아도는지 이스라엘 정착촌에 금전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금전 지원은 미국의 요구인 게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미국에 무릎 꿇는 라이칭더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어정량은 미국이 TSMC를 날로 빼앗아가고도 전혀 미안하거나 고마운 기색조차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손정희의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에 3천억 달러의 융자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에 대한 관세가 절대 일본보다 나을 리 없다면서 미국에 부탁해 발표를 미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구어정량 박사는 국제 이슈도 명쾌하게 해설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병력이 부족해 60세 이상도 대포밥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정신병원, 감옥에서도 징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전쟁에 쏟아부어 남는 게 없는 젤렌스키가 궁지에 몰려 권력 상실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섬의 라이칭더도 젤렌스키의 전설을 밟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그나마 한국처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기고 있다고 3년 가까이 거짓말을 하는 지식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 상당수가 가짜 뉴스로 먹고 사는데 타이완은 최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민주당 라이칭대 야당 의원 파면 실패로 독재 제동이 걸려 전쟁의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면서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